17분 딴소리 했네. 네, 이제 개념을 한번 쭉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처음에 있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우리가 지수라든가 거듭제곱이라는 걸 모르지는 않죠. 다 들어봤던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뭘 저걸 새삼스럽게 하나 싶은 게 있기는 한데, 이제 여기 있는 지수 법칙 정도는 그냥 간단하게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언급은 해드릴게요.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던 지수 법칙은 사실 중학교 2학년 이후에 업데이트를 한 적이 없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어떻게 하냐면 A, M, A, N 이렇게 두 개가 곱해져 있으면 결국에 지수끼리 뭐 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 이 정도 얘기죠. 이유 생각해보면 당연하고. 그럼 반대로 나눈다라고 할 때도 빼면 되는 게 맞는데, 뺐을 때 우리 기준으로는 앞이 크면 그대로 쓰고 뒤가 크면 분모에 쓰자, 뭐 이렇게 쓰는 게 있었죠. 맞아요? 알아듣고 있지 이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뭐 mn 제곱 다 할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렇지? 뭐 굳이 얘기 안 할 것 같고요. 내려가서 간단한 예제 같은 거 하나만 좀 풀어본다면, 뭐 이거 간단히 해라 했을 때 이런 거 틀려오시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이거 A 몇 개 있는 거야? 왼쪽에 3개, 오른쪽에 하나. 그럼 합치면 A 몇 개? A 4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지? 다시 왼쪽에 B 몇 개? 2개. 오른쪽에 B 몇 개? 4개. 합치면 몇 개? 6개. 요 정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지수가 있구나 하고 넘어갔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거듭 제곱 근이거든요. 거듭 제곱 근. 이제 의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말을 요것만 하나 지워볼까? 니는 주지 마. 내 말이야. 제곱근은 무슨 뜻이에요? 제곱근이 루트인 거 기억나니? 우리 중3 때 제곱근, 다른 말로 루트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야. 맞아요? 요 단어 자체를 모르진 않을 건데 오랜만에 봐서 또 그냥 뭐 긴가민가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얘는 앞에 거듭이 붙었으니까 루트에 비슷한 그런 친구들을 표현하는 방법인 거거든. 우리 루트가 어떻게 탄생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누군가를 제곱을 해서 4가 된대요. 그럼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 가능한 x는 뭐가 있니? 풀마 2 이렇게 됐었지. 근데 x를 제곱했는데 5가 나왔대. 가능한 x는 뭐가 있니? 하면 루트가 없을 때는 표현이 안 되니까 너를 표현하기 위해 풀마 뭐라고? 루트 5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까진 배웠었죠. 맞아요? 요거에 관련된 얘기거든. 그럼 이걸 조금 확장해보자. 왜 제곱만 해? x의 세제곱이 예를 들어 8이었다 쳐봅시다. 그럼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 가능한 x는 누가 있어요? 2겠죠. 마이너스는 안 돼요. 2야. 그래서 저거 2구나. 2를 세제곱하면 8이니까 들어보니 그럴만하네 할만하단 말이지. 그러면 이런 건 어때? x 세제곱이 있는데 그게 5야. 그럼 그런 x는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이 돼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아까처럼 뭘로 표현해야 되겠어요? 거듭제곱근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친구가 결국에 제곱근이었지. 맞아? 그러니까 그 제곱근을 2번만 표현하는 거니까 뭐 세제곱근, 네제곱근처럼 여러 번 더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3개에 대해서 쓰는 거를 이렇게 똑같이 루트처럼 쓰고 5라고 쓰는데 이러면 헷갈리잖아. 여기 앞에다가 작은 3을 붙여요. 무슨 말인지 알아? 다시 루트의 뜻이 뭐라고요? 루트는 너를 제곱하면 속에 있는 누가 나온다? 5가 나온다 이 말이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무슨 말이야? 너를 몇 제곱해야? 세제곱해야 누가 나온다? 속에 있는 너가 나온다. 이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거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거듭, 제곱, 근이야 이렇게 부르겠다는 거야.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까요? x의 10제곱이 있는데요. 그게 3이야. 그러면 가능한 x 뭐예요? 하면 어떻게 대답하면 돼? 루트를 쓰고 3을 쓸 건데 그 앞에 10을 써야 되겠죠? 그럼 뭐라고 읽으면 되냐면 10제곱근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제곱근은 제곱근이니 그 앞에 숫자를 붙이시면 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루트는 영어다 보니까 좀 멋지기도 하고 막 금방금방 쓰죠. 루트 3, 루트 2 이렇게 많이 썼지. 근데 이 친구를 부를 때는 그냥 제곱근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고, 뭐 10이면 10제곱근, 4면 4제곱근 이렇게 쓰면 돼요. 오케이? 중요한 사실은 하나 있는데 그냥 언급 한번 하고 갈게. 3차에 대한 친구는 풀마를 붙이면 안 됐어요. 왜냐면 마이너스가 3개 있으면 마이너스 살아서 나오잖아. 맞아? 근데 얘는 다시 짝수 차수 제곱이지. 그러면 이 친구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쓸 거면 사실 풀마를 붙이시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냥 짝수의 제곱근 같은 건 풀마를 쓰고요. 짝수는 풀마를 쓰고 홀수는 뭐하고 안 쓰고
다시 짝수를 뭐하고 쓴다. 요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겠다. 오케이? 그러면 밑에 써져 있는 말이 이제 뭐라 되어 있니? 실수 A에 대해서 어떤 친구를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가져다가 그거를 갖고 A의 n제곱근이야 라고 표현을 한다 했거든요. 근데 우리 다른 거 상관없는데 문제 풀이를 위해서 요 문장을 마주쳤을 때 이렇게 바꾸는 행동 연습이 좀 되셔야 돼요. 저렇게 바꾸는 게 좀 돼야 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서 써져 있는 글 자체는 누군가를 n제곱했을 때 a가 된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잖아. 맞아? 그거를 x에 대해서 표현하고 싶으면 x는 a의 n제곱근이다 라고 돼 있으니까 요거 만족하는 x가 누구냐면 n제곱근 a다 이렇게 쓰겠다는 거거든 지금. 요 두 내용이 왔다 갔다 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너가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왼쪽처럼 보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거든요. 왜냐면 얘로 보면 방정식으로 풀어버릴 수가 있고 얘를 보면은 떠오르는 게 없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 문장을 봤을 때 이렇게 반응하는 건 꼭 연습하셔야 돼요. 이 내용을 나는 사실 고2 때 잘 몰라갖고 재수학원 가서 연습하다가 배웠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은 지금부터 그냥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너네들을 거듭제곱근이다 라고 하고요. 이거 심심하면 집 가서 곱 씹으면서 고민을 해보세요. 저 말이 이제 저 뜻이 되는지를 고민을 잘 해봐. 넘어가서 실수인 것을 모두 구해라 라고 했거든요. 지금 얘가 굳이 실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왠지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8에 세제곱근이라는 게 있었지. 그럼 이 친구를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누군가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얘 세제곱근은 얼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 얼마를 모르죠. 네모라고 그냥 칠게요. 그럼 이 네모는 몇 제곱해야지 8이 되는 거야? 세제곱해야지 8이 되는 거겠지. 아, 그러니까 요 말을 가져다 어떻게 반응하라고? 누군가를 몇 제곱? 세제곱하면 그게 뭐다? 8이다. 요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다고.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이게 숫자가 좀 바뀌면 괜찮거든. 예를 들어 4의 제곱근 이러면 4의 루트라는 소리잖아. 그냥 풀마 2 이렇게 나오거든 답이. 근데 이렇게 되면 머릿속이 잘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너가 네모라 치면 그 네모라는 친구는 몇 제곱해야? 세제곱해야 8이다 대답할 수 있고 결국에 네모 얼마겠어요? 소연 네모 얼마야? 2겠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단 말이지. 오케이? 얘가 왜 실수에 대한 얘기인지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음 페이지쯤에서 한번 언급을 드릴게요. 요건 어떻게 해야 돼요? 16의 4제곱근이야. 그럼 쓸 때 어떻게 써야 된다고? 누군가를 몇 제곱했을 때? 4제곱했을 때 그 결론이 뭐다? 그 결론이 16이다. 그럼 가능한 네모 누구예요? 머리로 생각해봐. 2. 그걸로 끝나니? 짝수 제곱이니까 풀마가 붙어줘야 되겠지. 풀마 2일 거야?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이게 왜 실수에 대한 얘기만 하냐? 만약에 너를 내가 x 같은 걸로 이제 바꿔서 볼게요. 왜냐면 지금은 16이니까 네가 편하지만 좀 어려운 숫자 만들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얘가 이제 x 4제곱을 가져다가 내가 16이야 이렇게 한번 뒀어. 이거 찾으려면 인수분해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근을 찾는 거니까, 그치? 그럼 인수분해를 하려면 x 4제곱 마이너스 16은 뭐야? 2의 4제곱. 그게 0이다 뭐 이렇게 둘 거 아니야. 인수분해를 해보세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2제곱에다가 다시 x제곱 플러스 2제곱 그게 0이다 뭐 이렇게 될 거고 한 번 더 인수분해하면 x 마 2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제곱 그게 0이다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어느 생각이 드냐면 요게 몇 차 방정식이야? 몇 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이야. 4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근이 몇 개여야 돼? 4개여야 돼. 근데 그 중에 여기 2개에서는 뭐가 나와? 실근이 나와.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야? 허근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수에 대한 것만 계속 물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우리가 물어볼 때 이렇게 넘어올 수 있는 건 사실 저런 방정식으로 풀어낼 수도 있는 거였더라. 오케이? 물론 매번 저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죠. 어려운 얘기 없지 지금?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실수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근을 찾아오라 그러거든요. 실근. 근데 이게 표처럼 정리가 돼 있고 외우는 식으로 표현이 돼 있단 말이야. 요렇게 가시는 거 아니에요. 요렇게 가시는 거 아니고 하기 전에 앞서서 요거 한 번만 언급을 하고 받아들이고 갑시다. 아유.
당연한 얘기인데 A요 양수야 음수야? 몰라요, 그치? 상황에 따라 양수 음수 다 가능해요. 그러면 이거 양수야 음수야? 몰라요. 상황에 따라 다 가능해요. 오케이? 그것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 지금. 얘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양의근이라 생각을 해버리면 좀 답이 없어갖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이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죠. 우리가 아쉽게도 3차, 4차 함수를 못 그려요. 그래도 뭘 할 수 있냐면 어느 정도 이제 개형을 좀 따져볼 수는 있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좀 받아들이고 갑시다. 생각을 해봐. 1차 함수 이런 식으로 생긴 거 맞아요? 2차 함수 이렇게 생긴 거 맞아요? 그럼 요 결을 계속 반복을 하거든? 3차는 기본이 이렇게 생겼어. 오케이? 4차는 기본은 이렇게 생겼어. 물론 뭐 이상한 놈은 이렇게도 생기긴 하거든요. 뭐 이렇게도 생기거든요. 그러면 필요 없고 일단 이렇게 생겼어. 5차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겼어. 오케이? 6차 어떻게 생겼겠어? 이렇게 생겼다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결론이 이거야. 왼쪽에 있는 이런 뉘앙스의 모습을 정확히 왼쪽 아래부터 오른쪽 위까지 가는 이런 함수를 홀수 차수 함수의 기본 개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얘를 짝수 차수 함수의 기본 개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물어보는 걸 생각을 해봐. 문제가 이렇게 했어. 너의 제곱근 이렇게 물어봤어. A의 n제곱근 이렇게 했어. 얘를 보는 순간 반응을 어떻게 하자 그랬냐면 그 제곱근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그 친구를 몇 제곱하면 n제곱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A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x를 가져다가 n제곱을 하면 그게 뭐가 돼야 돼? A가 돼야 돼.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제곱근을 찾아라 라는 건 근은 결국에 뭐야? 함수로 따지면 두 녀석의 교점이죠. 그러니까 너라는 함수랑 너라는 함수가 마주치는 교점을 찾아와 이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거잖아. 두 녀석의 교점 찾아라 라는 얘기로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고민이 당연히 들겠죠. 여기 있는 x의 n제곱이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 그림이 좀 달라지겠지. 어떻게? 이제 한번 그려볼까 간단하게. 본인들 안 그려도 돼요. 옆에 있으니까. x축 y축이 있는 상태에서 홀수라면 n이 홀수라면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맞아요? 이게 x의 n제곱이야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만약에 n이 짝수라면 어떻게 생겨요? y축 x축 이렇게 있고 짝수면 이차 함수처럼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맞아요? 그게 x의 n제곱이야 이렇게 상황이 다를 거란 말이야. 그 다음 고민을 해봐. a라는 친구는 무슨 함수일까? 얘는 다항 함수인 거 맞죠? 이거 무슨 함수야? 바로 이번 시험 범위였는데 상수함수죠. A라는 상수함수야. 그러면 A가 어디에 있을까? 상수함수가. 근데 얘를 좀 파란색으로 이제 표현을 해볼까?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해놓고 이제 Y는 A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맞아?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Y는 A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 A가 0이면 그렇지?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당연하죠. 이거 Y는 A 이렇게 쓰면 되잖아. 다시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있을 수 있지? 여기 있을 수도 있지? 밑에 있을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A를 따질 거면 얘는 A가 양수일 때, 얘는 A가 0일 때, A가 뭐일 때? 음수일 때지. 얘도 A가 뭐일 때? 양수일 때, A가 0일 때, A가 음수일 때죠. 맞아요? 그러면 그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 홀수인 친구, 누가? n이 홀수인 친구는 A가 어떤 값을 갖든지 간에 교점은 반드시 몇 개 나와요? 반드시 하나 나오지. 위에 있어도 한 번만 나고 가운데서도 한 번, 밑에서도 한 번만 나지. 그럼 교점이 하나 있다라는 건 실근이 몇 개 있다는 얘기야? 한 개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친구의 실근을 표현을 하자라고 하면 실근을 몇 개? 한 개가 있는 거야. 누가 홀수라면? n이 홀수라면. 그리고 그 실근의 이름을 표현을 하자라고 하면 그거를 만족하는 이 지점의 이 x값을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n제곱근 a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 거였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이게 잠깐 칠판에서 보면 위참수로 만약 그려봐. 이렇게 있는 x제곱이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지나가는 이게 y는 4야.
그럼 요 두 지점은 뭐가 돼요? 너랑 4가 같아지는 지점. 그러니까 너는 얼마? 루트 4. 그치? 너는 얼마? 마이너스 루트 4. 그치?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그 얘기야, 그 얘기. 저거 만족시키는 걸 뭐라 부른다고? n제곱근 a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여기 있는 친구 얘도 뭐라 표현하면 돼요? 지금 상황이 다른 a죠. 그러니까 얘도 그냥 n제곱근 a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번에는 이 친구 오른쪽에 있는 짝수 친구 생각을 해보자. a가 양수면 몇 개 만나요? 2개. 0이면 몇 개 만나? 1개. 음수면 안 만나죠. 그러니까 얘는 a의 값에 따라 뭐가 생긴다? 개수의 변화가 생기죠. a가 0일 때 아닐 때 이런 식으로 쪼개보겠지. 그때 얘는 실근 몇 개? 2개. 얘는 실근 하나, 얘는 실근 0개 이렇게 써진다는 얘기야. 그리고 실근이 생긴다면 걔 이름을 붙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있는 이 친구는 뭐라고 쓰면 돼요? 똑같이 n제곱근 a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럼 이 반대쪽은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붙여야 돼.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오해가 생기는 게 여기는 왼쪽에 있는 게 n제곱근 a인 거 맞아요? 얘는 왼쪽에 있는 것도 마이너스 안 붙고 그냥 쓰면 되지? 상황이 달라서 그렇다 지금. 여기 있는 거 왼쪽에 있는 거 쓸 때 어떻게 써야 돼? 마이너스 쓰셔야 돼요. 오케이? 그 정도 차이는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지금 이 전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게 여기 해설지 전부거든요. 쭉 써져 있는 거 보이지? 그래서 뭐 그 정도 얘기하고 있는 거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한 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오늘 발전 문제에서 한번 다룰 건데 일단 여기 있는 a의 n제곱근을 정확히 반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냥 굳이 외우게 시키고 싶은 건 아닌데 a의 이렇게 써져 있잖아. 그럼 그 a는 홀로 서 있는다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그리고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이 문장이 안 보이는 친구가 n제곱 당한다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렇게 생각을 해놓고 그래서 요 정리를 표로 해놓은 게 앞에 있던 얘인 거야. 0보다 크면은 누구? 2개. 0이면 하나? 없다. 무조건 한 개 이렇게 돼 있다고 표현을 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맞아요? 일단 여기까지 언급을 하면 크게 제가 뭐 알려드릴 건 이제 없을 것 같고요. 거듭제곱근의 성질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내가 지금 약간의 고민이 좀 있어요. 요거를 뒤에 가면 지수의 확장이라는 게 있거든. 그거를 하면 이렇게 계산을 안 해. 이렇게 계산을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요거를 안 가르치기에는 조금 그럴 것 같고 언급은 할 건데 전 이렇게 안 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언급만 하고 문제 풀기 전에 뒤에 거 나갔다가 다시 돌아옵시다. 오케이? 요 친구들 뭐 의미는 이래요. 당연한 얘기인데 너가 이제 원래 루트 있으면 합쳐도 되지. 그럼 루트 한 번에 써도 되잖아. 그것처럼 이제 n제곱근이 똑같아 버리면 한 번에 쓰겠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크게 불만이 없을 만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근데 두 번째 있는 얘기 같은 것도 어떠냐면 한 번에 쓰겠다는 얘기죠. 그러려니 할 수 있는 얘기야. 그럼 세 번째 친구가 어떠냐면 너가 mn 있는데 이 친구를 안에 집어넣어도 된대. 근데 그런가? 뭐 하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숫자로 따지면 이런 거야. 루트 2의 제곱이나 루트 2의 제곱이나 똑같죠. 말도 똑같네? 말을 잘못했나? 2의 제곱의 루트구나? 똑같죠 이거? 맞아? 그래서 뭐 그냥 그 정도 얘기를 써놓은 거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조금 어려울 만한 건 이런 거예요. 우리 거듭제곱 안에 거듭제곱을 또 집어넣어요. 그냥 이거 그냥 계산 문제거든? 시험에 나오면 6번 정도만 이렇게, 아니면 진짜 쉬운 거면 3번, 2번 뭐 이렇게 나오는데 1번이겠구나. 안쪽에 있는 친구들끼리 같이 곱해도 된다 혹은 자리 바꿔도 된다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내가 지수 확장하고 나면 그게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 똑같은 거 있으면 약분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뒤에 문제 푸실 때 우리는 요거 연습 안 할 거다. 오케이?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서 거듭제곱근의 대소비교 이것도 문제 풀면서 언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일단 1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네, 1번 거듭제곱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얘네들은 이제 난이도가 높진 않은데 실수를 좀 조심해야 되죠.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편하다고?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게 누구야? x거든? 누군가를 몇 제곱하면? 세제곱을 하면 그게 뭐다?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너를 만족하는 x가 마이너스인 거 맞아요? 그러니까 1번은 괜찮은 얘기네요.
여기까지 오케이? 아 잠깐만. 아, 미친 사람. 여기까지 일단 하세요. 근데 문제가 있다. 그냥 세제곱 근이죠. 그러면 요거 만족하는 게 마이너스 2 말고 뭐도 있어야 돼요? 허수 두 개가 있어야 되지. 맞아요? 그래서 너다라고만 말을 하면 일단 틀렸다고 보시는 게 맞겠네요. 이건 항상 조심해야 돼. 실근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거. 여기 뒤에는 실수인 거 물어보잖아, 그치? 다시 끊고 두 번째 것도 보자. 누군가를 갖다가 4제곱하면 뭐 나온다? 81 나온다. 그러면 4제곱근은 뭐 있어요? x가 풀마 3에다가 허근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얘도 어때요? 너도 틀린 말이야 이렇게 판단이 되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다시 3번 봅시다. 마이너스 2의 4제곱근이야. 누군가를 갖다가 4제곱을 하면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 말이죠. 그럼 저거를 만족시키는 것 중에서 실수는 하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저 x가 얼마인지 머릿속으로 벌써 안 떠오르지? 맞아? 그럼 그래프 간단하게 생각해보는 거야. x의 4제곱은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이 친구가 마이너스 2면 이 아래쪽에 깔려있지 않았겠니? 만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너는 실수인 게 있다 없다? 없다. 0개 있는 거겠죠? 맞아요? 그래서 너는 없다. 얘도 틀린 말이다 판단이 될 거고요. 다시 4번 한번 봅시다. 루트 81의 4제곱근 중 이거야. 나 이거 근데 특히 이제 광주고 친구들 이거 시험 때 틀려오지 마세요. 이게 종종 이제 중3도 보면 이런 거 되게 헷갈리는 친구들 많은데 루트 81은 얼마야? 9죠?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애초에 9의 4제곱근이지.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누구야 일단? x의 4제곱을 하면 얼마여야 된다? 9여야 된다 이 얘기죠. 오케이? 지금은 뭐 개수로 봤으니까 틀릴 게 크게 없을 것 같긴 한데 요 4제곱짜리도 이렇게 생겼을 거고 9는 위에 있어야 되겠죠? 두 개 만드는 거 맞지? 그러니까 너 옳은 말이겠네. 4번 체크 한번 할 수 있겠죠? 도현이 알아두고 있죠? 다시 5번 봅시다. 세제곱근 마이너스 64는 저거다 이렇게 썼거든요. 맞아요? 그럼 얘는 이제 땡땡의 세제곱근 이게 아니잖아. 세제곱근 땡땡땡 이거잖아. 우리 이거 이제 사실 중학교 때도 외워서 하긴 했는데 모모의 제곱근이라는 말과 제곱근 땡땡 이건 다른 얘기였죠. 세제곱근은 말이 세제곱근인 거고 기호로 표현하면 얘 아니야 이거? 맞아? 네가 이거 없으면 루트 마이너스 64 이렇게 읽을 거잖아. 맞아요? 같은 얘기로 요거 세제곱근이기 때문에 얘 자체를 읽으면 어떻게 읽어야 돼? 세제곱근 마이너스 64 이렇게 읽겠죠? 근데 이거 그냥 내가 걱정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넘어가면 나중에 틀려올 것 같아갖고 한번 얘기할게요 그냥. 뭐뭐의 제곱근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건 예를 들어 여기 뭐 81이야? 야 그럼 도대체 누구를 제곱해야 81이 나와? 요 얘기하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여기서 계속 막 풀막 코막 이렇게 붙이고 했었던 거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냥 제곱근 81이 무슨 뜻이야? 영어로 하면 루트 81이지? 표현 자체가 너는 그냥 이거죠 이거? 맞아요? 그럼 결론이 얼마야? 9 요거였지? 요거 구분하는 게 중3 때 항상 있었어요. 그럼 지금은 이름이 뭘로 바뀐 거야? 세제곱근 뭐 4제곱근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그러면 땡땡의 4제곱근 이렇게 되면 누구를 4제곱해야 81 나와? 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풀마 3이면 되네 뭐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맞아? 여기 허수도 있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될 건데 그냥 여기다 4제곱근 81 이렇게 하는 건 뭐야? 너가 얘를 그냥 부르는 말이라고 그치? 4제곱근 81 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앞에 있으면 요게 그냥 끝이에요. 정리하면 뭐 3까지는 가능한 얘기겠죠? 오케이? 요거 괜히 틀려오지 마세요. 그래서 정답은 5번도 가능하겠다. 4번, 5번 그게 참이네. 여기까지 오케이? 고민이네. 이거 3번 풀 거거든요? 풀 건데 좀 어려워요. 내가 봤을 때 오늘 하는 것 중에 얘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 얘가 아이디어가 제일 어렵고 이 정도 수준이면 솔직히 말해서 수능으로 갔을 때 3점, 어려운 3점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작년에 봤던 기출 중에서 뭐 19학년도인가 막 한 그때쯤에 근데 수능 시험지 세트도 아예 모르지 근데 됐어요. 어쨌든 조금 어려운 3점입니다. 오케이? 이 정도 풀 수 있으면 만약 이거 내가 그냥 생으로 오늘 봤는데 풀렸다 이게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 너네 학교에 너 위에 한 50명 있을까 말까 한 게 맞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 자, 일단 반응하는 거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요. 뭐 전체 집합이 있고 부분 집합이 있고 그렇구나 하는 상태에서 집합 A를 좀 제대로 읽어보자. 말이 조금 길어져서 헷갈리거든요. 말이 조금 길어져서 헷갈려. 그리고 실수인 내제곱근이니까 실수인 건 알았으니까 일단 지워놓을게요. 머릿속에서 헷갈리니까. 그러면 이 는도 생각하지 말아봐. x에 대한 내제곱근이야. 그러니까 의 앞에 붙어있는 게 혼자 살아있기로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은 이런 거거든. 어찌고저찌고는 x다 이렇게 두겠단 말이거든요. x가 혼자 있는 거니까. 근데 누가 그런 거냐면 a라는 친구가 내제곱근인 거라서 a를 내제곱하면 x가 나온단 말이거든요. 이 말을 잘 이해를 해봐야 돼. a를 몇 제곱하면 a를 내제곱하면 x가 나온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거는 문자가 반대로 써져서 그래요 지금. 알아들어? 헷갈려? 이거 해놔야 돼. 그럼 두 번째 친구는 어떻게 쓰면 돼요? 얘는 b를 몇 제곱하면? 세제곱하면 그게 뭐다? x다. 지금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자주 보던 거랑 좀 다르긴 하죠. 근데 일단 그렇다고 치고 갑자기 얘가 무슨 말이라고 했냐면 너를 만족하는 실수를 집합 A라고 치겠다는 거거든. 다시 너를 만족하는 실수 B를 집합 B라고 치겠다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게 있을 거고 얘를 만족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 두 녀석이 있을 건데 걔네들이 각각의 집합이 되는 거야. 만족을 해주면. 근데 집합 A에 대한 개수가 몇 개야? 원소 개수가 몇 개야? 7개. 집합 B에 대한 원소 개수가 몇 개야? 5개죠.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가 하고 있는 말은 얘가 하고 있는 말은 결국엔 말이 이런 거야. x는 a의 반대로 쓰자. a의 4제곱은 x다라고 했었잖아 우리가. 너의 뭐가? 근이 몇 개다? 7개다. 정확히는 실근입니다. 실근. 근이 7개가 있다. 이 친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b의 몇 제곱이? 세제곱이 x다 뭐 이런 게 있었어. 그럼 너에 대한 근이 몇 개다? 5개다. 요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오케이? 그 다음에 문자가 우리가 자주 보던 문자가 아니라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써져 있으면 생각을 해봐. 우리가 원래 x라고 부르는 게 입력이고 y라고 부르는 게 결과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는 a랑 x 중에 누가 입력일 것 같아요? a가 입력이겠죠? 오케이? 누가 결과야? y 대신에 이제 x를 결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함수들을 내가 오른쪽에 그려볼 건데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검정색으로 좀 할게요. 이렇게 x축을 그리고 x축이라 부르면 안 되죠. a축 이렇게 부르는 거야. 오케이? a축 왜? 왼쪽 요거 보면 입력이 누구라고? a라고. 그러니까 입력축을 아래다 쓴 거야. 오케이? 그럼 그거에 대한 결과가 누구야? x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결과 요걸 뭐라고 써야 돼? y라고 쓰는 게 아니라 x축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다시 생각해봐. 여기다가도 뭐 할 거야? y축 대신에 이제 x축 이렇게 하나 쓰고 여기 또 뭐라고 쓰면 돼? 이번엔 b축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뭘 표현할 거냐면 a에 대한 4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4차 함수에 대한 얘기겠지. 그럼 4차 함수 아까 어떻게 생겼다 했어요? 이렇게 2차 함수처럼 그냥 그리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가 누군지는 이름을 붙여줘야 돼 얘들아. 어떻게 붙여줘야 돼? 너가 x는 a 4제곱을 표현하는 그래프야. 여기까지 오케이? 다시 밑에 있는 이 친구 너는 b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3차를 그려줄 수 있겠죠. 맞아요? 그 다음 너가 뭐야? x는 b 세제곱이야. 그런 그래프야. 이거 혹시 너무 어려우면 진짜 뭐 하시면 돼요? 진짜 a 대신에 x로 쓰고 x 대신에 y로 쓰면 이해가 편해요. y는 x 4제곱이야. 너가 x고 너가 y야. 뭐 이 얘기야 지금? 이렇게 하면 훨씬 이해가 편할 건데 일단은 뭐 문제 표현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쓴 겁니다. 이제 고민을 해야 돼. 잘 봐야 된다.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x는 똑같은 x잖아. 맞아? 그러니까 x를 내가 하나 선택을 하면 거기에 대한 상수함수가 하나 쭉 생겨 있겠죠. x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마사부터 4까지야. 그러니까 요 범위 중에 몇 가지 x가 실제로 존재하겠죠. 다시 생각을 해봐.
지금 집합 x에 대한 원소가 필요하거든요. 이 집합 x는 뭐냐면 요 전체 집합 속에서 몇 가지의 x들을 모아는 아니야 몇 가지 x들을 모아는 뽑아오는 그런 집합 x일 거거든요. 내 말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도 솔직히 어렵긴 해요. 근데 재밌잖아 이건. 이 문제는 좀 재밌는 편이에요. 다시 집합 x가 뭐라고? 여기 있는 전체 집합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있는 것 중에 몇 가지를 골라 담은 게 집합 x야. 오케이? 몇 가지 골라 담은 게 집합 x야. 그리고 그 집합 x에서 x 하나 딱 꺼내서 여기 사용하면 짜잔 하고 만들어지는 게 a겠지. 그러니까 x를 꺼내서 여기다가 집어넣겠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 집합 x에 3이 있었어. 그럼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돼? 3이 들어가겠죠. 이 자리에 3이 들어가면 이 y 값이 뭐가 된다는 거야? 3이 된다는 얘기지. 얘가 3이 딱 되면 여기 지금 근 몇 개 생겨요? 2개 생기는 거 보여? 여기 몇 개 생겨요? 하나 생기는 거 보여? 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이 2개? 너는 뭐 하나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구나. 근데 그 근이 결국에는 몇 개? 너는 7개. 너는 몇 개? 너는 5개가 나왔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럼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여기 있는 짝수 친구는 상황에 따라서 2개가 생길 수도 하나가 생길 수도 0개가 생길 수도 있잖아. 좀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애초에 이 집합 x가 몇 개 있는지 몰라보니까 헷갈린다고. 근데 확실한 거는 여기 있는 홀수 차수는 어때요? 내가 x가 하나가 있어. 그럼 선을 몇 번 그었단 거야? 하나 그었단 얘기지. 그럼 근 몇 개 생겼겠어? 하나 생겼겠지. 내가 x가 3개가 있어. 그럼 x가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었다 치자. 그러면은 x가 3개니까 근도 몇 개 생겨? 3개 생겼겠지. 맞아? 그러면 지금 여기 근이 5개래. 근이 5개라는 건 x가 몇 개라는 거예요? 5개 있었단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디어가 어떻게 들어온다고? 아, 너가 근이 5개라는 거는 집합 누구? 집합 x의 원소가 몇 개다? 5개다. 이렇게 들어오셔야 돼요. 아, 저걸 보고 집합 x 원소가 5개구나. 그래야지 거기서 x를 하나씩 뽑았을 때 하나에 따라서 그게 쭉쭉쭉 생겼겠죠. 그러니까 이 조건은 그걸로 끝난 거야 이제.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요걸 봐보자. 너는 짝수 차수에 대한 친구인데 우리가 몇 번의 선을 그을 거냐면 5번의 선을 그을 거예요. 왜냐면 x가 몇 개니까? 5개니까. 그럼 5번의 선을 그을 건데 너가 7개 있잖아. 어떻게 나와야 될까? 얘는 위로 가면 몇 개 나와? 2개. 밑으로 가면 안 나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로만 그어버리면 짝수개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7개가 떴다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야? 최소 한 번은 0을 갔단 얘기죠. 그러지 않으면 홀수개가 안 나오잖아. 아, 그러니까 오케이. 너가 7개면 그 5개를 어떻게 분배를 해서 7개가 나오게 할지를 고민해봐야 되겠죠. 나였으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양을 몇 개? 3개. 0을 몇 개? 1개. 그치? 음을 몇 개? 1개. 이렇게 두면 어때요? 양수 3개 있으면 거기서 근 몇 개 나와? 6개 나왔겠지. 0 1개 있으면 거기서 근 몇 개? 하나 나왔겠지. 합치면 7개 그 다음 없는 거잖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양 3개, 0 하나, 하나구나. 다시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양수 몇 개? 2, 3개 들어가고 0, 하나 들어가고. 너무 정신없다 근데. 음수 하나 들어갔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실제로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7개 나올 거고 너는 하나, 둘, 셋, 넷, 5개 나올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이구나 하고 넘어갈 건데 문제가 물어보는 건 집합 x에 모든 원소를 더할 거야. 근데 그 친구가 뭐 했으면 좋겠어? 제일 컸으면 좋겠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더해서 제일 커지려면 플러스는 최대한 커져야 되고 마이너스는 최대한 줄어야 되겠죠. 그럼 우리 양수가 몇 개 있다 그랬어? 3개 있다 그랬지. 더해서 가장 커지려면 그 양수들이 최대한 뭐하면 된다고? 크면 된다 했잖아. 그럼 x의 범위가 어디까지였어? 4까지였죠. 제일 큰 거 얼마라고 치고? 4라고 치고 그 다음 3이라고 치고 그 다음 2라고 치면 되겠죠. 그 다음에 0인 거는 뭐 건들 수가 없으니까 0이면 되잖아. 맞아? 음수는 제일 작으면 좋겠으니까 뭐면 돼? 마일. 절대값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요런 식의 뭐가 있었다? 너네들이 집합 x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너네들이 집합 x에 들어있으면 가장 크겠구나 생각이 되겠지.
그럼 결국에 얘네들을 전부 더하면 얼마 나와요? 8 나오겠죠. 맞아요? 너네들을 전부 더하면 8이 나오고 실제 정답이 여기 보시면 8입니다. 오케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푼 문제는 일단 이해라도 됐으면 다행이고요. 솔직히 아마 집 가서 다시 풀기 조금 빡셀 거예요. 조금 빡세. 그리고 오늘 한 내용 중에 제일 재밌고 제일 어려운 문제일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이후 문제들은 전부 그냥 계산. 전부 계산이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요 문제 안 풀렸다고 해서 본인이 뭐 그렇게까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오케이? 자, 내가 지금 예제 하나랑 밑에 있는 발전 하나 풀었죠. 그럼 본인들 마플 처음에서 다시 얘기해 주는 거야. 이거 확인 문제는 푸셔야 돼요. 이거는 못 풀면 안 돼. 이건 푸셔야 되고 밑에 있는 변형 문제도 연습을 좀 해보면 좋겠어. 그리고 이제 가이드를 좀 드릴게요. 지금 방학이잖아. 비교적 시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기간 때라면 니네가 뭘 이걸 풀지도 않겠지만 고민을 해도 사실 15분을 넘기시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풀다가 이제 좀 최적의 효율을 찾고 싶다면 15분 정도까지는 고민해보시는 게 맞고요. 오케이? 만약에 그거보다도 더 해보고 싶으면 해봐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 뭐 내가 영어 숙제도 있고 뭐 과탐도 해야 되고 사탐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은데 요것만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시간 되는 데까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고민이라는 게 이거 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 고민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본인이 직접 판단을 해서 한 15분 내외로 고민했다가 안 나오면 넘어가는 걸로. 오케이? 그 정도로 생각을 해봅시다. 말이 조금 어려워갖고 너네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거듭제곱근 계산이 있는데 지금 안 할 거야. 넘어가서 지수 확장을 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문제풀이 쭉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지수 확장 굉장히 뭐 괜찮은 얘기들입니다. 8시부터 했더니 니네 졸려하는구나. 일단은 이런 겁니다. 우리 내가 파란색 펜을 강의실에 잃어버린 거 같고 봐봐. 2에 5제곱 이상이에요. 괜찮지? 2에 2분의 1제곱 어때요? 조금 이상하죠? 2에 마이너스 3제곱 조금 이상하지? 무슨 말인지 알아? 2에 루트 3제곱 이상하죠? 그냥 단계로 따지면 이런 거야. 여기 지수에 지금 집중을 해봅시다. 지수가 5점.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지수가 자연수일 때지. 맞아? 지수가 자연수였어. 그러다 마3이 됐어요. 마3은 자연수는 아니잖아. 그렇다고 유리수까지 바로 갈 필요는 없고 뭐라고 봐도 돼? 정수 이렇게 불러도 되지. 그 다음 여기 있는 2분의 1을 뭐라 불러요 우리는? 분수도 맞지만 유리수 이렇게 부르면 되겠지. 너 뭐라고? 너 유리수 이렇게 불러. 이거 뭐야? 무리수지. 맞아요? 물론 뭐 나중에 더 가면 허수도 가능은 하겠죠. 하지만 이거는 잘 안 쓰고 이제 대학교 가서나 좀 쓰는 것 같고요. 결론은 이거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여기서 멈췄었는데 그동안 수체계를 많이 배웠단 말이야. 중2 이후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전부 지수에 집어넣어도 문제가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 그 얘기하는 게 지수 확장이야. 그 얘기하는 게 지수 확장이야. 이렇게 지수가 확장이 되면은 그에 맞는 조건들이 좀 있거든요. 그냥 무한정 확장을 하시면 안 되고 이거를 할 때 일단 빨리 할게요. 얘네들을 할 때 다른 제한들이 또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알아? 지수를 자유롭게 쓴다는 내용 자체가 다른 곳에는 제약을 붙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조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 스타트가 뭐로 나와요? 지수가 뭐일 때? 정수일 때. 그때 지수 법칙은 어떠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수 법칙은 이렇게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결국에 모든 지수 법칙은 거의 다 똑같아요. 거의 다 똑같아. 그러니까 다를 게 거의 없어서 여기 있는 요 내용 하나, 둘, 그 다음 요 나누기 내용, 오케이? 요거 세 개만 좀 집중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봐봐. 이거 알잖아. 원래 자연수 때도 요거 했잖아. 이거 알잖아. 그렇지? 이것도 알잖아. 맞아요? 그 다음 자연수 때 귀찮았던 건 이렇게 나눌 때 케이스를 나눴어 안 나눴어? 나눴지 아까는. 어떻게 나눴어 막? 이렇게 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이런 걸 썼었잖아. 이거는 근데 우리가 지수에 마이너스를 안 쓰니까 마이너스 쓸 수 있으면 바로 이렇게 하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요 정도 얘기들이 지수 법칙이고요. 앞에 있는 요 두 가지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의미냐? A에 대한 0제곱은 1이다 이렇게 써놨지. 0제곱은 1이다. 사실 우리가 음수로 내려가기 이전에 반드시 0을 한번 찍고 가겠죠. 근데 우리가 갖고 있었던 개념 자체가 이런 거란 말이야. A의 제곱은 A를 몇 번 곱했다? A의 제곱. A끼리 한 번. A가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다 뭐 이 얘기겠죠. 그럼 A의 세제곱은 3개 있다 뭐 이런 얘기였잖아. 그럼 A의 0제곱은 A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럼 0이 아니라 곱하기의 기본 연산이 1이거든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A의 0제곱은 얼마나? 1이다. 요거는 좀 받아들이시고 그냥 다시 넘어가서 여기 있는 거 있죠? 요 친구 생각해보면 근데 좀 그냥 자연스럽거든. 나누기로 이제 언급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런 겁니다. 2의 5제곱에서 나누기 2의 세제곱이라 제곱만 하자. 제곱이 있었다 치면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거든. 분모의 2의 제곱 있죠. 분자의 2의 5제곱 있죠. 그걸 굳이 뭐 풀어놓자면 2 곱하기 2가 되고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개만 할걸. 이렇게 되겠죠. 남는 게 몇 개고? 2가 3개고 2세제곱 이렇게 끝냈잖아. 그치? 이걸 반대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이 상황이 정확히 반대로 써지겠지? 맞아요? 그럼 이 친구는 결국에 약분하면 2의 세제곱분의 얼마? 1 이렇게 되는 거였잖아? 맞아?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표현을 하고 있었는데 방금 지수 법칙을 생각을 해보면 너네끼리 뭐 한다 그래서? 뺀다. 5에서 2 빼면 얼마? 3 이렇게 되고 끝났지? 그럼 얘도 그냥 빼봐. 2에서 5 빼면 얼마?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너가 뺐을 때 2의 마이너스 3제곱이야. 맞아? 그럼 2의 마이너스 3제곱이나 2의 3제곱분의 1이나 똑같은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요거 잘 이해해야 된다. 지수에 있는 마이너스는 밑이죠. 밑에 있는 걸 밑의 역수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다시 지수의 마이너스는 밑의 역수야. 밑의 역수야. 서우야, 지수의 마이너스가 누구의 역수라고? 밑의 역수야. 오케이? 그래서 지수의 마이너스는 밑의 역수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내용들을 알면 사실 뭐 정수일 때든 뒤로 넘어가시면 어디 갔니? 뭐 유리수일 때든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요거 한번 좀 언급 다시 할 건데 일단은 이거에 대한 계산을 한번 봐봅시다. 자, 2분의 3의 0제곱 얼마예요? 너 1이야. 그렇지? 밑으로 내려갈게요. 마3에서 5를 곱하죠. 야, 곱하기 할 때 지수끼리 더해야 되지. 맞아? 그럼 마3 더하기 5는 얼마야? 2죠? 그러면 너의 결론이 뭐라고요? 2의 2제곱 다른 말로 4 이렇게 되고 끝나는 거야. 그냥 진짜 더하기 빼기죠. 다만 이게 어색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이 계산이 나중에 슬슬 암산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이 친구도 나누기 하기 전에 이 괄호 친구 먼저 할게요. 원래 이렇게 있으면 둘이 뭐 해요? 곱하거든요. 지수끼리 곱한단 말이에요, 그치? 제곱은 곱하는 걸로 넘어가니까 마1과 마2를 곱하면 얼마가 나와요? 2가 나오지. 2 이렇게 됐단 말이지. 그럼 너를 나누기 한다는 건 빼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거는 2의 1제곱 다른 말로 2 이렇게 쓰고 끝나겠죠? 맞아요? 그래서 요 연산 천천히 따라가셔야 되고요. 이거 어려울 거 있어 없어? 없어. 다시 각각에 대해서 써도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돼요. 또 이상한 짓거리 할까봐 그래. 안에 연산자가 더하기가 아닙니다. 더하기일 땐 진짜 네가 그 곱셈 공식을 쓰는 게 맞아. 오케이? A 플러스 B의 세제곱 공식을 써야 되잖아, 그렇지? 요거는 각각에 대해서 쓸 수 있겠죠. 각각에 대해서 쓰면 A의 몇 제곱, 10제곱 곱하기 B의 몇 제곱, 10제곱에다가 나누기를 쓸게요. 나누기를 쓰고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어요? 이 친구 분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팁을 드릴게요. 나누기 싫어. 그럼 얘를 내가 뭘로 바꿔? 곱하기로 바꾸지. 곱하기를 바꾸면 뒤에 있는 친구에 뭐 해야 돼? 역수 취해야 되지. 근데 우리는 역수를 뭘로 가름할 수 있어요? 지수의 마이너스로. 다시
나눈다라는 건 뒤에 있는 대상 전체에 대한 얘기잖아. 근데 너를 역수 취한다는 건 사실 얘 마이너스 1을 입장으로 봤을 때는 밑에다가 역수를 취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도 돼? 역수를 안 취하고 너를 2로 바꿔도 괜찮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마이너스가 생기든 없어지든 하면 역수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를 기준으로 어떻게 봐도 돼? A의 세제곱 곱하기 B의 마이너스 5제곱의 제곱이야 이렇게 봐도 되겠죠.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한번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면 안쪽에 있는 거 또 다시 곱하면 A의 10제곱에 B의 10제곱이 있고 곱하기 A 몇 제곱이야? 6제곱. 그 다음에 B의 몇 제곱이야? 마 10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A에 있는 지수끼리 뭐 해야 돼요? 더 해야 되지. 그럼 10 더하기 6은 얼마? 16 해놓고 다시 물어봅니다. B에다가 얘는 10제곱이고 마이너스 10제곱이죠.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B에 0제곱 다른 말로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이 A의 16제곱이다 하고 끝날 겁니다. 오케이? 뭐 이 정도 연산들이 있구나. 정말 천천히 한 거니까 본인들 연습 나중에 해봐. 오케이? 미안한데 요거까지만 하고 좀 쉬자. 힘들지도 않죠 지금. 유리수일 때 지수법칙 요 정도까지만 하시면 이제 끝났어요. 유리수일 때 지수법칙. 여기 있는 1, 2번 요 두 가지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거든요. 아까 전에 내가 그 거듭제곱근을 갖고 그렇게 어렵게 보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지수 연산이 어차피 필요하거든요. 지수 연산을 연습해놓고 여기 있는 요 내용으로 거듭제곱근을 전부 다 분수꼴로 바꾸시면 돼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생각을 해봐. 어떻게 설명해 주는 게 좋을까? 자, 요 자리에 있는 친구를 제곱을 하면 오른쪽이 된다고 치자. 오케이? 그럼 이 안쪽에 있는 친구가 x라면 그건 x 제곱이야?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하잖아. 그렇지? 맞아요? 그럼 요거랑 같은 세트를 정확히 똑같이 뭘 해보는 거냐면 어디 갔지? 이건데 x 대신에 요 자리에 뭘 집어넣을 거냐면 루트 x를 집어넣을 거야. 그럼 얼마 나와요? 루트 x의 제곱 다른 말로 x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그럼 지수들의 관계를 생각을 해봐. 너 지수 얼마야? 1이죠. 맞아요? 1에다가 뭘 곱했더니 2를 곱했더니 그 결론이 얼마다? 2다 이 얘기지. 당연하지? 그럼 생각을 해봐. 얘는 지수를 몰라요? 뭐가 있대? 너에다가 얼마 곱했더니 2를 곱했더니 그게 얼마래? 1이다 이 말이죠. 야 그러면은 요 친구 x라고 쓴다면 지수가 얼마인 게 상식적으로 올바르겠냐? 2분의 1인 게 올바르지 않아요? 맞아? 얘가 2분의 1이여야지 약분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알아들어? 뭐 결론은 이거야. 결국에는 우리 뭐 하자? 무슨 거듭제곱근 너가 있다면 이 친구는 분 뭐로 보내자. 너가 쓰고 있던 루트 x, 뭐 루트 3 이런 거 있지? 이거 3의 몇 제곱으로 봐도 된다고? 2분의 1제곱 이렇게 봐도 된다고. 2분의 1제곱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냥 어색한 것 뿐입니다. 안 어색하게 공부는 연습은 하셔야 돼요. 너 괜찮아? 알아듣고 있어? 너 알아듣고 있어? 뭐 표정들 이거 신기반기 해갖고 그냥 오케이? 그럼 다시 4제곱근 3 이렇게 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쓰면 돼? 3에 4분의 1 이렇게 쓰면 된다고. 오케이? 요거 연습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럼 여기 m이 원래 붙었으면 m 붙이는 거 이상한 거 아니잖아.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 세제곱근 3인데 2에 5제곱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쓰면 돼? 얘가 하는 말은 사실 2의 5제곱에 3분의 1 이런 말이잖아. 맞아? 그러면 그건 결국에 2의 3분의 5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 번에 쓰자 뭐 이 정도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겠네요. 나머지 요 내용들 똑같은 얘기죠. 뭐 RS로 바꿔주긴 했지만 의미 없는 짓거리니까 뒤에 조금 있다가 나중에 본인들이 이런 건 한번 풀어보시길 바래요. 하나는 풀까 그냥? 하나 풀어볼까? 이거 81은 3의 몇 제곱이야? 3의 4제곱. 그거 전체에 뭐야? 4분의 3제곱이죠. 그럼 곱하기 하면은 결국에는 3의
너네끼리 약분되어 그치? 누구만 남아? 3. 그럼 이거 얼마야? 27 이렇게 된다고. 아 그렇구나. 할 거 없어요. 실수는. 실수 정말 똑같은 얘기니까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10분 쉬었. 그래서 지금 했던 얘기 결론은 이거야. 푸는 방법 자체는 추가된 게 크게 없어요. 나누기를 할 때 빼겠다. 다만 음수여도 상관없으니까 알아서 빼라 그냥. 그 다음에 뭐? 여기 있는 거 요거. 거듭 제곱근이 있으면 뭐 하자? 분 뭐로 깔아버리자. 그 다음 또 뭐 있었어요? 지수의 마이너스는 밑에 역수로 확인을 하자. 오케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내용들 외에는 추가적인 건 없고요. 밑으로 뭐 이제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봐라 해도 크게 어려울 건 없는 게 결국에 지수끼리 그냥 뭐 하면 돼요? 곱하면 되지. 야 그럼 루트 2에다가 루트 8을 곱할 거야. 그러면 결국에 이 친구들은 3의 루트 16이겠죠. 그러니까 얘는 3의 몇 제곱이고 4제곱이고 결론이 얼마다? 81이다. 이 정도 나올 거고요. 하는 김에 이제 혹시 몰라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 2에 대한 거듭제곱 어디까지 알아요? 일단 10제곱까지는 그냥 알고 있는 게 편해요. 그 다음에 3에 대한 거듭제곱도 최소 5개까지는 알고 있는 게 편해. 4제곱 했을 때 81이지. 5제곱 243이에요. 6제곱 하면 729야. 오케이? 뭐 외우라는 건 아닌데 풀다 보면 자주 나와서 그냥 알고 있어도 된다. 뭐 몰라도 돼요. 그러면 요거 배웠으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얘네 문제 하나 풀어볼까? 이제 실제 학교 시험 문제는 다 이런 식이거든요. 앞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걸로 알겠어요.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해라 했는데 거듭제곱이 여러 번 써져 있죠. 꼴 보기가 좋진 않습니다 지금. 그럼 이제 속에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바꾸는 거거든요. 자 앞에 있는 거 제일 위에 있는 건 전체 2분의 1제곱이겠죠. 맞아요? 여기는 밖에 있는 요 큰 루트 있잖아. 이건 전체 2분의 1제곱이야. 그러면 그 속에 들어있는 건 어떤 친구냐? 분 모에 있는 친구는 A에 대해 몇 분의 몇으로 쓰면 돼? 6분의 1 이렇게 쓰면 되죠. 맞아요? 다시 얘는 A에 대해 몇 분의 몇? 3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아 그리고 너네끼리는 사실 뭐 하겠다는 얘기야? 나누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3분의 1이랑 6분의 1을 빼는 거랑 똑같은 거지. 맞아? 다시 앞에 것만 먼저 쓰는 거 지금. 그러면 3분의 1 빼기 6분의 1은 6분의 1이거든요. A 6분의 1 전체에 2분의 1제곱이더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다시 뒤에 것도 한번 써봅시다. 뒤에 거 한번 쓰면 너는 또 전체에 몇 분의 몇? 3분의 1제곱 이렇게 올라가겠죠. 맞아요? 큰 게 3이니까. 그 다음에 분 모에 있는 게 얼마예요? A에 2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다시 분자에 있는 것도 A의 4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4분의 1 빼기 2분의 1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암산 안 되지 지금. 그냥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봐봐.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게 2배 차이나 그 상태에서 빼면 1 나오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작은 녀석의 플러스 5로 나오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2분의 1이랑 4분의 1은 몇 배 차이나? 2배 차이나? 빼면 누구 나온다고? 4분의 1 나온다고. 3분의 1이랑 6분의 1 얼마야? 6분의 1 나온다고. 이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요 정도 느낌도 좀 갖고 있자.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 계산하면 얼마예요? A의 12분의 1이겠죠. 너는 A의 마이너스 12분의 1이겠지. 두 녀석을 계산하면 A의 0제곱 나올 거고 최종 결론 얼마? 1 이렇게 되어 끝나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얼마인 게 확인이 돼요? 1인 게 확인이 돼요. 근데 우리 이런 식의 풀이는 좀 어때요? 난 일단 못해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안 풀다 보니까 이렇게 못 풀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분수로 바꿔서 할 거니까 연습하고 싶으면 하셔도 상관은 없다. 오케이? 뭐 그 정도 얘기일 것 같아요. 다시 요것도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처음에 있는 친구 쓸 건데 전체의 4분의 1인 건 오케이. 전체의 4분의 1인 건 오케이. 그리고 분자에 있는 거 생각을 해보자. 27은 3의 몇 제곱이야? 세제곱. 거기에 10제곱이 있죠. 그럼 세제곱과 10제곱을 같이 곱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결국엔 분자의 첫 번째 친구는 3의 몇 제곱 돼요? 30제곱 이렇게 들어오겠죠. 맞아요?
더하기 9는 3의 몇 제곱? 2제곱. 거기다가 12 곱해졌으니까 3의 20제곱 이렇게 써지겠지. 사실 이 친구 똑같이 쓰는 건 3의 얼마지? 4니까 4, 3, 12 이렇게 나오죠. 이 친구 어떻게 돼요? 3의 22 이렇게 나오죠. 나 잘했지? 네. 고마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친구 이제 어떻게 계산하면 돼? 안 보인단 말이야 머릿속에서. 요거 약분하고 싶은 마음은 있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느낌을 갖고 있으면 더 좋아요. 얘네들이 몇 개 차이나 지수가? 10개. 분모도 몇 개 차이나? 10개 차이 나거든? 거기서 이제 좀 아이디어를 얻어도 되고요. 결론은 이렇게 되겠다. 분모에 있는 거에 공통인수 3분의 12를 묶어내면 첫 번째 거 얼마? 1. 두 번째 거 얼마? 3의 10제곱 이렇게 나오죠. 다시 이 친구도 3의 20으로 묶어내면 첫 번째 거 3의 10 플러스 두 번째 거 1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 그 다음 거기 전체 몇 제곱? 4분의 1제곱 이거잖아. 그러면 이제 약분이 되겠죠. 맞아요? 아 약분이 눈에 보이지. 그 다음에 얘네 약분하면 분자에 얼마 남아요? 3의 몇 제곱? 8제곱. 거기에 얼마? 4분의 1. 결론은 얼마? 3의 제곱. 그거는 9다 이렇게 되고 끝나겠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중요했던 게 뭐다? 이런 내용들은 자주 안 보다 보니까 조금 어지러워할 때가 있는데 묶어내자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3번 한번 봅시다. 이 친구 나중에 익숙해지면 암산이 돼요. 암산이 되는데 이렇게 좀 합시다. 속에 있는 것부터 제가 같이 써볼게요. 루트 a 대신에 뭐라고 써도 돼? a의 2분의 1제곱이 되겠죠. 제일 안에 있는 거 쓴 거야 지금.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었냐면 그 앞에 a가 붙어있죠. 그러니까 너에게 a를 곱했다 이 얘기란 말이야. 그럼 이 친구는 결국엔 얼마가 돼요? a의 몇 제곱이 돼? 2분의 3제곱 이렇게 되겠지. 맞아? 1 더하기 2분의 1은 2분의 3이니까 아 내가 지금까지 계산한 게 누구야? 너네 전체야. 너네 전체야. 그리고 그거 전체에 또 얼마가 있는 거야? 거기에 루트가 다시 있죠. 아 그러니까 사실 문제는 여기 전체 2분의 1이 있었단 얘기네. 여기 전체 뭐가 있었다고? 2분의 1이 있었다고? 맞아요? 요 루트까지 포함을 하면 결과가 뭐가 되는 거야? a의 4분의 3제곱이 됐겠죠. 맞아요? 이거 두 개 곱하는 거니까 4분의 3이지? 그 다음에 이 앞에 또 뭐가 붙어요? a가 붙어요. 맞아? 그럼 a가 붙었으니까 너 앞에 뭐가 붙었다? 너 앞에 a가 붙었다 이렇게 쓰면 되지?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얼마야? a의 4분의 이제 얼마야 이거? 7이야? 4분의 7이야? 아 여기까지 한 게 누구다? 너네구나 너네. 그거 전체 몇 분의 몇이다? 그거 전체 3분의 1이구나. 그러면 A의 12분의 얼마? 7. 그게 기본적인 정답이 됐겠죠. 왜 이렇게 근데 이거 끊기냐? 그치? 12분의 7.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답이 이렇게 나와있으면 이거 고를 수만 있으면 문제 없겠죠? 네가 A의 12분의 7 쓰고 얘를 못 고르면은 그건 안 되겠지만 그치? 그 정도 문제로 풀어지겠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리고요. 지금 여기 있는 거 솔직히 말해서 그게 풀어주고 싶은 건 없는데 1번은 너네가 풀 수 있을 거거든? 니네가 푸시고요. 2번만 한번 언급을 할게요. 이 친구는 계산이 어때? 조금 지저분하게 생겼어요. 실제로 이제 문제풀이는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아이디어들은 이미 배운 데서 다 나왔단 말이야. 너라는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 근이 누구야? 너랑 너다? 근데 근 중에 하나는 뭐였어요? 알려줬죠. 그럼 근을 알았으면 걔를 대입했을 때 문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럼 대입한 식을 쓰다 보면 A가 나와 안 나와? 나오겠죠. 맞아요? 두 번째로 그럼 A를 확정을 지으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다른 근 B를 찾을 수는 있겠지. 그리고 계산을 끝내자 뭐 이 정도 문제일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입을 할 건데 일단 요거 꼴 보기 싫잖아. 그럼 얘로 뭘로 바꾸면 돼? 5에 몇 분의 몇? 3분의 1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한 거야 이제. 그럼 식이 어떻게 나오냐? 5에 3분의 1을 제곱했으니까 3분의 2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맞아요? 빼기 자 625는 5를 몇 제곱한 거야? 4제곱한 거야? 5제곱이 25고 3제곱이 125고 4제곱이 625야? 이건 자주 나오니까 알고 계시고 그럼 얘가 5의 4제곱인데 그 앞에 3이 붙었잖아. 그럼 숫자를 쓰자면 5의
3분의 4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아요? 그 다음에 x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거야? 5에 3분의 1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더하기 얼마? a 그게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식이 성립이 되겠다. 그러면 너를 정리를 해보면 a라는 친구는요 넘어가면서 플러스로 바뀌고 5분의 3분의 야 요거 두 개 지수끼리 더할 거 아니야. 3분의 5겠지. 넘어가면 5의 3분의 5제곱에다가 빼기 5의 3의 제곱이다. 이렇게 하면 표현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이제 B를 찾고 싶어요. A는 내가 지금 찾은 거 인정하시죠? A는 내가 찾아놨어. B를 찾고 싶어. 근데 생각을 해봐. 원래 했던 생각은 이런 거거든. A가 나오면요 대입을 하고 그럼 2차 방정식을 풀면 답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풀려 했는데 이거랑 이거를 집어넣고 인수분해 하는 건 솔직히 좀 부담이 되잖아. 근데 아무래도 부담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근을 갖고 다른 방법을 써서 푸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근에 관련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몇 가지 있을까? 근을 구해야 돼. 2차식이야. 첫 번째로 인수분해를 해서 근을 구할 수 있죠. 안 되면 뭐 하면 돼? 근의 공식을 쓰셔도 되죠. 근데 얘네 두 가지는 근을 직접 찾아오는 내용이잖아. 맞아? 근데 생각을 해봐. 근의 공식 쓰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솔직히 에바거든요. 그럼 뭐 하고 싶어요? 또 다른 방법 하나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있죠. 맞아요? 근계수 관계를 쓸 수 있겠지. 아,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누구를 B를 찾아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럼 두 근이 있으니까 두 근의 합이 누구다? 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아, 두 근의 합이 너니까 5의 3분의 1과 플러스 B를 해준다면 두 근의 합은 가운데 있는 친구에 뭐 해야 돼요? 부호 바꾸면 되지? 맞아? 나 혹시 모르니까 본인들을 무시하는 처사는 아니지만 알려는 다시 드릴게요. 잊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이다라는 2차식이 있었어. 두 근을 뭐라고 둘 거냐면 알파 베타라고 둘 거야. 오케이?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쓰시면 돼요?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쓰면 되지? 알파 베타 어떻게 쓰면 돼요? a분의 c 이렇게 쓰면 되죠? 알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근의 합은 부호를 바꾸고 5의 3분의 4제곱이다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그러면 너를 정리하시면 B라는 친구는 어떻게 나오냐? 5의 3분의 4에다가 빼기 5의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될 거거든요. 그럼 이제 A도 나왔고 B도 나온 상태야. 물론 더럽게 생기긴 했지만 저 친구들을 뭐 하자? 곱하자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럼 이제 뭐 풀이 방법은 여러 개겠는데 5의 3분의 5제곱 빼기 5의 3분의 2제곱에서 5의 3분의 4제곱 빼기 5의 3분의 1제곱 너네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요거 계산하면 문제가 끝나요. 문제는 네가 이렇게 쓰더라도 계산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이제 풀이할 거는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나 잘 모르겠다 하시면 뭐 하면 돼? 나 사실 더하기 빼기에 대한 계산이 안 된단 말이야 내가 지금. 맞아? 그러면 그냥 생자로 다 전개해야 되겠죠. 전개를 하고 계산이 되기를 바라면서 해봐야 되겠지. 근데 이제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 친구 5랑 2는 얼마 차이 나요? 3 차이 나요? 너도 얼마 차이 나요? 3 차이 나요? 아까 전에 무슨 얘기했냐면 같은 차이가 있으면 묶어올 수 있었죠. 묶어놔서 정리하는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럼 얘는 3분의 3으로 묶는다 뭐 이런 개념일 거 아니야. 정확히는 3분의 5랑 3분의 2에 공통을 묶으려면 3분의 2로 묶어야 되겠지. 맞아? 그러니까 얘를 첫 번째 걸 묶어오면 얘가 이렇게 나옵니다. 5에 3분의 2 이렇게 묶었어. 남는 게 누구냐? 첫 번째 친구는 5개가 있었는데 2개 묶은 거잖아. 3개 남겠죠, 3개. 맞아? 5에 3분의 3 이렇게 되겠죠. 3분의 3은 얼마야? 1. 그러니까 그냥 5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빼기 3분의 2제곱짜리는 자기 자신 그대로 간 거니까 빼기 1 하면 되죠. 맞아요? 요 친구도 마찬가지야. 5에 3분의 1로 묶으면 5 빼기 1 이렇게 나오지. 맞아요?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 뭐 하면 돼요? 다시 분배해 보시면 돼요. 이게 그냥 계산인데 니네가 처음 하다 보니까 나중에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반드시 계산해서 막혀요. 계산해서. 나한테 또 갖고 와서 질문하면 이렇게 하면 또 보면 되게 쉽네요 이렇게 되거든. 연습 잘 해보세요.
자, 5 빼기 1 얼마예요? 4요. 그게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곱하면 얼마야? 16에다가. 그치? 이거는 5의 3분의 2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5의 3분의 1제곱이잖아. 너네 둘이 곱하면 지수끼리 뭐 하면 돼요? 더하면 되지. 지수 3분의 2랑 3분의 1 더하면 1이잖아. 맞아?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16 곱하기 5는 얼마예요? 80인 거 뻔히 알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최종 답이 얼마다? 4번 80이다. 이렇게 하고 끝낼 수 있겠다. 오케이? 그래서 문제 풀이할 때 이 정도 생각은 해주셔야 돼요. 이거 보시고 만약에 내정지가 온다 나중에 근데 숙제할 때 비슷한 거 있을 거 아니야? 내정지가 온다. 그러면 둘 중에 체크해봐야 되는 게 이런 거야. 내가 일단은 A, B까지 표현이 됐는데 계산이 막힌다 일 수도 있고요. 내가 A, B를 찾다가 특히 이제 B 같은 거를 못 찾았다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일단 근계수까지는 기억을 하고 있읍시다. 오케이? 넘어가.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이제 마플 개념 익히면 1번 다시 풀어봐야 되겠다. 페이지 몇 페이지지? 20페이지네요. 20페이지. 자, 20페이지에 1번 첫 번째 거 간단히 해봐라 얘기를 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다 풀어주고 싶진 않거든요. 4개 중에서 몇 개 풀까? 2개만 할까? 하나만 할까? 2개만 할까? 2개 할까 그냥? 뭐뭐 하는 게 좋을까? 자, 1번을 풀어봅시다 하시는 분 있어요? 2번 풀어봅시다. 3번 4번 일단 풀었으면 좋겠어. 자, 다시 1, 2, 3 중에 뭐 했으면 좋겠어요? 알아서 해? 그럼 4번만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원하는 것을 빨리 말해. 알았어, 4번만 할게요. 그냥. 자, 일단 이 친구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나는 거듭제곱근이 꼴보기가 싫어. 어떻게 바꾸자고? 16도 꼴보기 싫어. 2의 몇 제곱이야? 4제곱인데 분모에 얼마 깔아야 돼요? 6을 깔아야 되지. 그러니까 너는 2의 6분의 4야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다시 이 친구 125는 5의 몇 제곱이야? 3제곱인데 분모에 2를 깔아야 돼, 6을 깔아야 되니까 5의 6분의 3 이렇게 깔리겠죠. 곱하기 4도 2의 제곱인데 12분의 2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좀 익숙해지면 쓰는 순간 바로 약분까지 하면서 썼겠죠. 어떻게? 2의 3분의 2 너는 5의 2분의 1 너는 2의 6분의 1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거 좀 분수 계산이네. 이렇게 바꿔볼까요? 5의 2분의 1에 곱하기 2의 6분의 1에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있죠? 분 모에 있던 거 분 자로 올린 거야. 대신에 누구한테만? 지수한테만 마이너스 붙인 거야. 오케이? 이렇게 쓰시고 그러면 6분의 1 빼기 3분의 1 얼마예요? 3분의 2네 죄송. 6분의 3 마이너스 12죠. 그럼 이거 얼마야? 6분의 마이너스 9죠. 맞아요? 약분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나오지?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 정리를 해보면 틀린 거 없지? 자, 정리를 하면 얘는 5의 2분의 1제곱에다가 2의 마이너스 2분의 3 굉장히 행복하신 거보다. 자,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정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이 상태로 끝내도 난 사실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이제 답이 나왔을 때 고를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일단 마이너스 있는 거 다시 어디로? 분모로 내리고 2분의 3 이렇게 쓰자. 그 다음 너는 5의 얼마? 2분의 1 이렇게 쓰자. 그 다음 분모에 있었던 2를 어떻게 바꿔도 돼요? 루트로 바꿔도 되죠. 루트는 유일하게 2를 생략한 친구지. 그러니까 이렇게 루트로 바꾸고 2의 세제곱 너도 루트로 바꾸고 5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는 이 두 개 꺼내올 수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쓰자면 너는 2 루트 2의 루트 5 요 정도 쓰면 끝날 거고요. 본인이 원하면 뭐까지 하시면 돼요? 유리화까지만 하면 되겠죠. 그럼 이 친구 유리하면 얼마 돼요?
야 근데 나 계산을 하나 잘못했는데 보니까 응? 6 여기서 틀렸구만. 요거 하면은 12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요거 얼마예요? 4죠 4. 아니 근데 뭐해. 이건 거 맞아요? 미안합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 얼마다? 이거다 이거. 맞아? 그러면은 이 친구도 요렇게 되고 너네들은 좀 힘들겠네?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유리화를 할 거면 여기서 유리화를 해야 되니까 결론이 얼마? 2분의 루트 10 요 정도가 끝나겠죠? 오케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예요. 처음에 조금 어색해 보일만 하긴 한데 몇 번 해보면 또 할만 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원래 오늘 고민을 좀 했어. 나 이 계산을 좀 빨리 하면 좋겠어서 이런 거 한 80개 정도 있거든요 문제가. 그래서 그냥 80개짜리 2세트 정도 꼽아줄까 이 생각을 했다가 약간 근데 고문일 것 같아갖고 일단 참았어요. 일단 참았는데 나중에 한번 테스트 봐보고 필요할 것 같다면 따로 드릴게요. 오케이? 그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계산은 할만하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좀 합시다. 니네 화목에 오지? 만약에 단원평가, 그러니까 테스트를 보면 언제 보는 게 좋아? 화요일이랑 목요일 중에? 상관없어? 네. 화요일로 합시다 그러면. 다음 주는 봐줄게. 다음 주 봐주면 너무 멀어지지 않나? 목요일부터 할까요? 1월 6일부터 할게요. 1월 6일부터 해서 이제 매주 쭉 화요일마다 테스트 본다 생각하시고 일부러 주말을 좀 끼고 보는 거야. 그래야 좀 공부할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전주까지 배운 걸로 매주 화요일에 테스트 보는 걸로 합시다. 넘어가서 문제 하나 풀어드릴게요. 2개 다 풀어드릴게요 이건. 자, 첫 번째 거 보시면 a의 마이너스 2a에다가 곱하기 루트 7이죠. 요거 정리 좀 하자. a의 마이너스 2a 곱하기 루트 7 대신에 7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쓰고 너도 어떻게 쓰면 돼? 2의 a제곱. 잘 봐. 지수끼리 계산하고 있지 이미. 저 친구 따로 쪼개놔도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겠죠. 이렇게 쪼개놔도 상관없죠 곱하기로. 맞아? 요 상태에서 너를 만족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물어보는 건 좀 더럽게 생겨있는 누구누구의 a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쓸 거면 a만 따로 분리해서 쓰고 싶은 마음은 들겠죠. 맞아요? 그럼 지금 좌변에는 너에게 a가 들어있고요. 우변에는 너에게 a가 들어있잖아. 심지어 여기 있는 마이너스도 다시 표현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역수치하니까 3의 2a 제곱 분의 1 곱하기 7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지. 맞아? 이거 지금 처음 하셔서 제가 분수 써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 정리하면 이런 거 가능하지 않아요? 얘도 그냥 써버릴까? 괜찮네 근데. 우변에다 모아놓으면은 2의 a제곱 곱하기 3의 2a제곱. 그치? 좌변에다가 이항하면 어떻게 나와요? 7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지금은 내가 뭘 해준 거냐면 이 마이너스 자리 나중에는 얘 그냥 바로 보내고 플러스로 바꾸는 거야. 오케이? 얘 바로 보내고 플러스로 바꾸는 거야. 나중에 요거 분 뭐에 쓰는 건 안 쓸게요. 오케이? 좀 연습하시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오겠다. 너는 생각을 해봐. 지수가 뭐해요? 같죠? 지수가 같지? 그러면 한 번에 묶을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A랑 B 전체에 M제곱을 했으면 각각에 대해서 A의 M제곱, B의 M제곱 가능하지? 그럼 그 반대로 돌아오는 것도 안 돼? 당연히 되겠죠. 그러니까 지수가 같으니까 한 번에 묶겠다는 거야 지금. 근데 이게 마이크 이렇게 하는 거 불편하네. 아이고. 자, 이 친구 14에 루트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러면? 2분의 1제곱이니까 루트 이렇게 쓰면 되겠지? 는 얘도 a가 똑같이 있잖아. 그럼 이렇게 봐봐. 얘 잠깐만 옆에 써보면 2의 a제곱에 곱하기 9의 a제곱 이렇게 써도 돼요? 헷갈리면 3의 제곱 전체 a라고 써도 돼요?
맞아요? 3의 제곱은 9잖아. 맞아?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지수가 a가 똑같으니까 18에 a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맞아요? 그치? 니 좀 쉬워서 그러지? 알아? 놓쳤어 어디선가? 너는? 네. 네? 네, 18에 A 제곱이라 하셨는데 어 18에 A 맞추셨어요? 18에 a 제곱이 저 말이야. 네. 18에 세제곱 4제곱 아, a 제곱 무슨 말인지 알지? 어. 알아듣고 있니?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예요. 다시 한 번만 할게. 얘가 이거 되는 건 인정하세요. 일단 이건 인정해. 그냥 요것만 좀 하자. 3의 2a라는 친구를 굳이 쓰면 3의 2 전체에 a라고 써도 문제 있어 없어? 문제 없지. 어차피 이거 반대로 가는 건 더 익숙하지? 이것도 돼야 돼 이제. 오케이? 그럼 이 3의 제곱에 a를 곱한다는 건 결국에 9의 몇 제곱? a 제곱 이 뜻이잖아. 맞아요? 그럼 결국에 여기 있던 너가 뭐야? 9의 a 제곱이야 이렇게 나왔어. 오케이? 얘가 9의 a 제곱이면 너네끼리 전부 똑같은 a니까 한 큐에 묶으면 2 곱하기 9 전체의 a 제곱이겠죠. 그럼 분모가 밑이 얼마예요? 18. 지수는 a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야. 자, 여기는 324 느낌상 18과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실제로 해보시면 18의 제곱이 324예요. 오케이? 나는 아까 실제로 해봤으니까 됐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친구가 18의 제곱의 전체의 a 이런 뜻이겠죠. 맞아요? 그럼 요 말 자체를 어떻게 바꿔도 돼? 18의 a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바꿔도 돼? 안 돼? 되겠죠? 맞아요? 그럼 18의 a가 뭐였어요? 루트 14잖아. 루트 14의 뭐다? 제곱이다. 결론이 얼마예요? 14다. 이렇게 써지고 끝나겠죠? 오케이? 그래서 14 표현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요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요것도 저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 2번 양수 A, B에 대해서 두 녀석이 나와 있고요. 나머지 이제 8A랑 3B를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머릿속에서 요 생각을 좀 갖고 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나한테 주어진 조건이 몇 개예요? 2개야. 왼쪽에 있는 2개가 조건이잖아. 물어보는 거 하나지. 맞아? 그냥 왼쪽에 있는 2개를 최대한 뭐해서 정리해서 요 결과를 찾아와야 되거든요. 요 결과를. 내가 A 플러스 B를 쓰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워. 저게 A 플러스 B를 쓰기가 되게 까다로워. 일단 이렇게 갑시다. 얘네들이 2A랑 3B가 돼 있으면 물론 요 자리에다가 뭐 2A로 바꾸셔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 지수 문제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너네들이 나와 있으면 내가 조금 어색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친구는 K다 여기까지 같이 두는 걸 일단 일반적으로 할 거거든요. 너는 K다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볼게. 다시 누구라고? 2A를 가져다가 K야 이렇게 설정을 해본 거야. 오케이? 다시 또 누구? 3B를 가져다 누구라고? K야 이렇게 설정을 한번 해봤어요. 그럼 이제 어떤 일들이 좀 생기냐? 지금은 처음 하니까 다 언급을 해주면 2A를 기준으로 전체에 내 마음대로 A분의 1제곱을 했다 쳐보자. 그러면 우변에도 똑같은 행동만 해주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맞아? 양변을 제곱한다 그러면 지수가 2 이렇게 된 거잖아. 양변에 A분의 1제곱을 했다 이 말이야 지금. 오케이? 그러면 이 친구 다시 정리하면 결국에 2라는 친구는 K의 얼마다? A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되고 끝나겠죠. 맞아요? 다시 이 친구도 정리를 똑같이 하면 결론은 3은 K의 얼마다? B분의 1이다 이렇게 들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요 연산을 실제로 할 때는 머릿속으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는 게 편해요? 너를 이항한다고 느끼는 게 편해요. 이항에서 역수로 넘어갔다. 오케이? 정확히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갖고 푸는 게 편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2랑 3에 대한 친구 그리고 A랑 B에 대한 친구를 좀 표현을 해놨어요. 이렇게 됐을 때 무슨 장점이 생기냐면 지금 이제 연산을 하면서 좀 인지를 했을 수도 있는데
지수의 계산을 할 때 나중에 뒤에 배울 로그도 마찬가지야. 밑이 같아야지 연산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케이스가 크게 두 개밖에 없어. 지수에 대해서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몇 개밖에 없냐면 밑과 지수 두 개밖에 없죠. 다시 누구? 밑과 지수 요거 두 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계산이 되려면 최소한 밑이 같든가 아니면 지수가 같아야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 2의 세제곱에다가 곱하기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써지면 누가 같으니까? 밑이 같으니까 결국에 계산해서 2의 5제곱 이렇게 끝날 거고, 아까처럼 어떤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2의 5제곱과 3의 5제곱 이렇게 있으면 밑은 다르지만 누가 같으니까? 지수가 같으니까 전체 뭐라고? 5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라도 같아야 되는데 지금 요걸 K로 두는 원리 자체가 그거야. 밑이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지수가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계산하기가 굉장히 껄끄럽단 말이야. 그래서 같은 밑을 맞추려고 내 마음대로 K를 갖고 온 거야. 그럼 무슨 장점이 있어요? 했을 때 밑이라도 같아진 게 장점인 겁니다. 지금 인정하지? 네,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자, 그 다음 그걸 살려서 오른쪽 A 플러스 B를 뭔가 해야 되거든? 이제 이 아이디어는 지금 내 생각에는 혼자서는 못 떠올리실 것 같고요.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A랑 B는 내가 갖고 있는 거 기준으로는 지수잖아. 근데 지수에선 그게 역수로 들어있지. 그러니까 나는 A, B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A분의 1, B분의 1 이게 필요하죠. 그럼 그런 식에 대한 조건으로 바꾸려면 지금 요 빨간색 대상을 양변에 A, B를 나누는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친구 A, B로 나누면 이거 사라지겠지. 맞아? 그러니까 우변은 뭐가 되겠어요? 3분의 4가 되겠죠. 오케이? 다시 좌변도 생각을 해봐. 얘를 A, B로 나누면 이렇게 하트로 썼을 때 A끼리 사라지죠. 그럼 누가 남고? B분의 1 남고. 맞아요? 다시 이렇게 하면 누가 사라져? B가 사라지지. A분의 1 이렇게 남겠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A, B를 나누면 얘가 어떻게 나와?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이더라. 이렇게까지 표현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럼 내가 이 표현을 하는 순간 지금 이제 조건 두 개 다 쓴 거야. 왼쪽에선 첫 번째 조건으로 밑을 맞췄고요. 두 번째 조건으로 A분의 1이랑 B분의 1의 합을 표현할 수 있게 됐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너네들을 쓰러 들어가는 거야. 문제를 풀로 들어가면 얘가 결국에 2의 세제곱 전체의 A제곱이죠. 맞아요? 그럼 결국에 얼마가 돼요? 2의 3A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그 다음에 너는 3의 얼마? B 이렇게 표현이 되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2랑 3 대신에 누구 집어넣을 수 있어요? 2 대신에 K의 A분의 1, 3 대신에 K의 B분의 1 요거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 자리에. 맞아? 근데 이 자리에 집어넣으면 이 친구가 뭘로 변해요? K의 A분의 1 전체의 3A 에다가 곱하기 뭐가 나와? K의 B분의 1의 전체의 B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 친구들 결국에 A끼리 사라지고 B끼리 사라지고 남는 게 너는 K 세제곱이고 너는 K 하나 있는 거잖아. 남는 결론이 얼마예요? 남는 결론이 K 4제곱이겠죠. 맞아요? 남는 결론이 K 4제곱이야. 그럼 내가 K가 얼마인지 찾으면 문제가 끝날 건데 지금 두 번째 조건 아직 안 썼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친구를 뒤집어 곱가야 되거든요. 생각을 해봐.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 밑끼리 곱하면 지수끼리 뭐 해요? 더하죠. 밑끼리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지. 난 지수끼리 더해져 있는 게 필요했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식을 써보는 거야. K의 A분의 1과 곱하기 K의 B분의 1은 계산하면 K의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이야.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얼마였어? 3분의 4야.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아요? 근데 그 와중에 너가 얼마였고 너가 2였고 그 와중에 너가 얼마였어? 너가 3이었잖아. 맞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오냐? 6이라는 친구는 K의 3분의 4제곱이더라. 이렇게 대답이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6이라는 친구는 K의 3분의 4제곱이다.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건 K의 3분의 4가 아니라 K 그 자체가 필요하잖아. 그러면
6은 두고 K를 두면 요 지수가 뭐가 되길 바래요? 1이 되길 바라죠. 너를 갖다 넘긴다고 생각하자 했잖아 아까. 넘기면 얼마로 넘어가요? 4분의 3 이렇게 넘어가겠지. 맞아요? 그래서 K는 6의 4분의 3제곱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K 자리에 그거 집어넣었을 때 얼마 나오겠니? 6의 4분의 3제곱 전체의 4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그럼 이 친구 최종적으로 계산하면 6의 세제곱 계산하면 216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생각보다 많이 못 나가네. 지금 힘드니 너네? 지금 보니까 집중력 깨진 사람이 한 4명 보여요. 한 4명 정도 되는 것 같아. 지금 뭐 요 정도? 이러면 다 못 나가긴 하는데 뭐 욕심은 안 부려도 되니까 들어봐. 이거 이제 오늘 배운 것 중에 조금 중요했는데 내가 좀 급하게 나가다가 언급 안 한 게 있어서 문제 더 안 풀고요. 대신 숙제도 좀 줄어들 거거든요. 좀 아쉬운 일이긴 하지만 배운 데까지는 좀 풀어서 오시고 제가 번호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수 확장을 할 때 제약이 생긴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언급을 안 했어. 쉬는 시간이 섞여갖고 내가 까먹었어. 잠깐 그냥 들어보세요. 밑이 있고 지수가 있잖아. 그럼 지수가 역할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면 누가 줄어들까? 상식적으로 밑에 대한 제약이 계속 생겨나는 거야. 밑의 활동 영역이 줄어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그 전까지는 이런 거 상관 있어 없어?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런 거 문제 있어 없어? 이런 거 없거든요. 다시 0의 7제곱 이런 거 문제 있어 없어? 없거든요. 근데 내가 지수를 처음 확장을 딱 해서 정수가 돼버리면 A가 0이면 안 돼요. A가 누구냐면 밑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밑에 대한 제약이 아예 없었는데 누가 되면서? 정수가 되면서 밑이 0이면 안 되는 걸로 바뀐 거야. 오케이? 그 다음번 확장을 하면 유리수로 확장하잖아 우리가. 맞아요? 유리수로 확장할 때부터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밑이 음수면 안 돼요 아예. 밑에다가 마이너스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본인들 지금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면 방금까지 풀었던 모든 그런 지수 법칙 문제들 있잖아. 얘네들은 전부 A가 0보다 컸어요. 내가 계산한 건 2의 몇 제곱 막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밑이 뭐 하면 안 된다? 음수면 안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잘 봐봐. 이제 내가 키워드들을 얘기 안 해서 그런데 너를 이렇게 바꿀 수 있대. 너를 이렇게 바꿀 수 있대 하는 이런 녀석들을 우리가 지수 법칙 이렇게 하잖아. 근데 법칙이 써지려면 기본적인 상황은 존중을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법이 적용이 되려면 우리나라여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네들의 법칙이 써지려면 A가 0보다 커야 됐던 거야 일단. 그러지 않으면 사용을 하시면 안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생기는 오답 같은 게 이런 거야. 봐봐. 루트 2의 제곱이 있으면 너네가 얘네들을 뭐 해요? 지우죠? 맞아요? 이걸 지워서 얼마라고 대답해? 2 이렇게 대답하지? 근데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이 있었어? 그럼 이거 이렇게 지우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처럼 나오지? 이거 맞아 틀려? 이거 안 되는 짓이란 말이야. 이거 안 되는 짓이라고. 혹시 몰랐다면 다시 공부 좀 하시고요. 이제 뭐 이거를 이제 막 이해를 잘 못하고 그러면 쌤들이 이렇게 설명을 할 때도 있거든. 그냥 루트의 제곱은 절대값처럼 보면 돼.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거 양수로건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사실 이런 거야. 너네를 지운다는 게 우리 이제 지수 법칙을 배웠잖아. 그럼 확장을 했잖아. 그러면 사실 루트라는 친구는 뭐라고 봐도 돼요? 루트라는 친구는 2분의 1제곱 이렇게 봐도 되지. 그 다음에 지수 법칙을 통해 너네끼리 뭐 하는 걸로 두고 곱하는 걸로 두고 그 다음에 뭐가 되고 약분이 돼서 2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때 약분하는 요 행동을 귀찮고 모르니까 그때는 이렇게 지운 거거든요. 맞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하시면 왜 안 돼요? 이렇게 쓰겠다는 건 마이너스 2의 제곱의 전체의 2분의 1이지. 맞아? 너를 가져다가 마이너스 2의 제곱에 곱하기 2분의 1로 둔다는 내용 자체가 이렇게 둔다는 내용 자체가 무슨 법칙 쓰고 있는 거야 벌써? 지수 법칙 쓰고 있는 거지? 근데 밑이 지금 양수야 음수야? 음수잖아. 그럼 여기서 바로 이걸 해버리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얘에 대한 올바른 계산은 원래 어떻게 들어가요? 모르니 너네? 까먹었니 혹시?
올바른 계산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루트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죠. 그럼 4는 다시 생각해보면 루트 얼마야? 2의 제곱이지. 아 그러니까 약분하면 얼마다? 2다. 이렇게 나오는 게 기본적으로 맞는 거라고요. 오케이? 왜냐면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종종 실수하고 있을 수도 있었던 거. 내가 이거 사실 재수학원에서 누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그런데 저거 왜 안 되지? 이 짓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명확히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밑이 양수여야 내가 배운 모든 지수 법칙을 쓸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이건 재밌으니까 하나 얘기해주는 건데 여기 보여 이거? 0의 0제곱은 정의가 되지 않아요. 0의 0제곱은 존재하지 않는다. 0의 1제곱은 0이죠. 0의 100제곱도 0이죠. 다시 A의 0제곱은 얼마였어? 1이었지. 그러니까 10의 0제곱 얼마야? 1이야. 100의 0제곱 1이야. 그러다 보니까 0의 0제곱이 0일지 1일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겠죠. 맞아요? 근데 요거는 필요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수학적으로. 그래서 정의를 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웃기잖아. 의미가 없다. 고려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오케이? 지수 법칙에 대한 얘기 간단히 했고요. 그 다음 이 문장들을 계속 기억을 해야 돼. 밑끼리 곱하면 지수끼리 더한다. 밑끼리 나누면 지수끼리 뺀다. 요거 명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로그를 나중에 배우면 이게 헷갈려. 왜 헷갈리냐면 로그가 지수의 반대 과정이거든요. 역과정이거든. 그냥 로그는 나중에 로그끼리 더하면 위에 있는 걔네끼리 곱해져요. 얘는 다시 밑에 끼리 뭐하면 곱하면 지수끼리 더해지지. 맞아? 그거를 조금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 더 나가면 좀 그렇죠? 네. 오늘 빨리 시작했으니까